기독교 대한교육연맹이 주관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가 6일까지 개최됩니다. 기독대안학교 미래와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전국의 빈집수가 1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일본형 빈집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출산 노령화로 변화되는 한국 사회.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병영 목사입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국민 3,5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 85%가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 위축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안게 된 것도 사실인데요. 제도적인 보완이 전문가들에게 숙제로 남아있듯이 양심에 더욱 예민해져야 하는 과제는 우리의 몫으로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기독교 대한교육연맹 소속 대안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대안학교 미래와 이야기를 하다를 주제로 열린 17번째를 맞이한 2017 기독대안학교 컨퍼런스 소식을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백 명의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들이 컨퍼런스 장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각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컨퍼런스를 마련한 기독교 대한교육연맹은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10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들을 표창하는 시간이 진행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더빗 기독교 학교 등 3개 학교가 신입 회원학교로 참가해 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본인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많이 배우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잘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17회 기독대안학교 컨퍼런스는 첫날 3번의 주제 특강을 비롯해 소통과 수학, 음악 등과 관련한 8번의 선택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 집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 시간도 함께했습니다. 주제 특강에 나선 우석대학교 강영택 교수는 기독대안학교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학교의 교육 과정에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역할을 한다면 기독교적 가치의 지역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잘 교육한다면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독교 대안학교가 소멸하지 않고 더 성장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다양한 순서를 통해 이 땅에 건강하고 꼭 필요한 기독대안학교를 세워가는 운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교사들이 영육을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학원은 지난 3일 백석대학교에서 2017년도 신년예배와 시무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이종승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믿음의 전통은 이어가면서 구습을 버리고 옛것에 얽매이지 않는 새해를 맞이하자고 전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정현 목사는 신년사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백석대 최갑종 총장이 헌영사를, 백석예술대 김영식 총장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백석학원은 올해 표어를 영적 생명을 살리는 해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5일 동선교회에서 교회 성장과 전도 전략을 주제로 제16회 작은교회 살리기 목회사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돌보고 있는 기독교 구호단체 십자가선교회가 5일 서울역 광장에서 박보영 목사를 초청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찬양단체 두나미스가 다음 달 17일과 18일 양일간 포항 베델수양관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주제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합니다. 스웨덴교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 스웨덴교회에서 윤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 음악회를 엽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재배됐던 발삼나무는 약재는 물론 화장품에도 사용되고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아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작물이라고 합니다. 한 이스라엘 농부가 바로 이 놀라운 고대 식물을 부활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Meet Guy Ehrlich, visionary, farmer, and possible provider of plants needed for incense for a future third temple. This is the Balm of Gilead farm. This is the nursery. The vision was to grow the Balm of Gilead and then to make an industry out of it. Ehrlich's still in the early stages, but already he's helping turn the desert green on a tract of land near the Dead Sea and Jericho. Over the years, I built a collection of rare biblical and medical plants, and I understood that there are some very interesting plants in my collection that have a huge potential to benefit humanity. It started with the balsamone tree, better known as the Balm of Gilead. For 1,000 years, ancient Hebrew farmers in this area were the only ones known in the world to cultivate this exotic plant. They used it for medicinal and cosmetic purposes. Now Ehrlich's biotech venture is reviving that trade and more. He knew how to make out of it the most important medicine of the ancient world, a perfume that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perfume in the Roman Empire. It says it's the first ingredient of the incense of the Holy Temple, and since the Second Temple period, it says it was the anointing oil of the kings of Israel. At the 6th century, it disappeared from here together with the Jewish people. Ehrlich got his first plant from a shoot that was smuggled by a German scientist out of Saudi Arabia and brought to Israel. Oddly enough, the plants he grows are thriving in the intense heat and salty soil on the shores of the Dead Sea. I believe that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a medicine. Before it will be a medicine, it will be a nutraceutical for cosmetics. And before or after, it might serve as the first ingredient for the incense of the temple. Ehrlich has 6 acres of Balm of Gilead trees so far, and another 5,000 plants ready to be planted. Right now, I'm the only and the biggest Balm of Gilead farmer in the world. Ehrlich also grows frankincense on his plantation. This is my second baby after the Balm of Gilead. It started with the vision of bringing back the Balm of Gilead to the shores of the Dead Sea, but after a few years, I understood I have some very interesting plants on my collection. And now I have a team of plants that I want to make into products. There are more than 20 varieties of frankincense, but this is the one from the Bible, and it's considered an endangered species. This is the frankincense of the Holy Temple. There is no agriculture for this tree. This tree only grows wild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Horn of Africa, and since there is such a demand for it, there is an overusing of the plant. Ehrlich is also growing myrrh, and there may be a connection to the gifts the Magi brought Jesus at his birth. Another way to introduce myself is as a Magi. You know the 3 Magi that brought Miriam presents? They gave her frankincense and myrrh and gold. Now there is a claim that the gold is the Balm of Gilead because it was more precious than gold. This is the diamond of the incense, the diamond of the medical plants. Ehrlich, who describes himself as a man of faith but not religious, is also growing a number of other plants needed to make the incense for the temple. That has caught the attention of some religious Jews who would like to see a third temple built in Jerusalem. When Rabbi Ariel was here, I told him that I'd be more than happy to supply the incense for the temple, and I'll do my best to be ready with the incense till the temple will be here. But I told him I'm not going to build him a temple. But despite his excitement over his team of plants, Ehrlich has also had some big challenges. His plantation is in biblical Judea, known to the world as the West Bank. And that has scared off an American company who partnered with Ehrlich for years. One reason, backlash from BDS, the anti-Israel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movement. I'm sorry for this company that surrendered to this wicked movement. But what can I do about it? Fight. I can only fight it by succeeding without them.
he's had to dismiss his Israeli and Palestinian workers and rely on volunteers like Kaneret and her friends, who spent a week here, among other things, pulling weeds. If this is what we can do to help, this is what we could do to make the world better at the end, so this is our job. The setback isn't stopping Ehrlich. His goal is to start 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medical plants that he hopes will benefit the area and the region. And as the Bible says, make the desert bloom. Chris Mitchell, CBN News, Balm of Gilead Farm at the Dead Sea. (2015년) 기준 전국의 빈집수가 처음으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빈집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공급 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되는 빈집 쇼크.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신종 언어 하나가 이 빈집 쇼크라고 하는 게 요즘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 집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빈집 쇼크라고 하니 단어가 참 생소한데 어떤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통계 수치상은 아마 그런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빈집 쇼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빈집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사회에 어떤 쇼크를 줘서 충격을 줘서 결국 사회적 문제가 이제 많이 일어나니까 빈집 쇼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빈집 쇼크 그러면 빈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제 공동화되고 슬럼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도 증가하고 막 이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쇼크 상태까지 올 정도다. 이래서 이제 빈집 쇼크라는 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도 빈집 쇼크 상태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보니까 전국의 빈집 수가 한 106만 9천 가구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빈집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2050년에 가면 302만 가구 정도가 빈집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쇼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현재 통계 수치상으로는 어떤 쇼크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우리 사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 개념보다는 정직이 아니면 또 관리 어떤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게 성경적인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그렇죠. 이제 그 집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 특히 그 집은 재테크 수단으로 여겨져서 그렇죠. 대부분 평생에 한 번은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사면 그게 이제 또 프리미엄도 붙고 하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집 사는 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돼서 뭐 10년, 15년 적금 부어서 그 집을 꼭 살려고 그러고 또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이제 전세살이나 월세살이의 서러움도 있고 또 계속 또 올라가니까 이 월세나 전세금이 올라가니까 서울에서 살지 못하고 자꾸 지방 변두리로 자꾸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집을 꼭 소유하려는 그런 개념이 강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엔. 네. 근데 독일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이 돼서 계약 기간이 10년입니다. 네.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지도 않아요. 네. 10년 지난 다음에 재계약해도 별로 안 오르니까 네. 집을 꼭 소유할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값이 너무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네. 집을 사려고 하고 또 이 집값 상승이 이제 가파르니까 부동산 재테크 수단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수요도 늘어나니까 공급이 네.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은 자꾸 공급하고, 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택 물량 공급이 늘어났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니까 이제 수요 공급이 깨트려져서 네.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온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어떻건 이 수치상으로 이제 빈집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늘어나지만 네네.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고령화 사회. 네. 네.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 이제 혼자 사는 네. 그런 가구들이 늘어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어났다가 이제 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이제 누가 옆에서 봉양할 사람들이 없고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갑니다. 아. 그럼 이 집은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집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판매가 돼서 이것이 이제 다시 현금화돼 갖고 경제 순환의 그 피해 흐름처럼 순환이 되면 되는데 네.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네. 요새는 이제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하고 큰 아파트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큰 아파트는 네. 잘 안 팔리고 또 관리비가 많으니까 작은 아파트가 더 잘 팔려서 네. 큰 아파트에 살던 노인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그건 그냥 빈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초고령화 사회의 65세 이상의 1인 가구가 네. 2050년이 되면 약 420만 가구, 429만 가구가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예, 그러니까 빈집이 점차 앞으로는 네. 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빈집 발생하는 지역이 어떤 도시보다는 지방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요새 이제 지방 가보면 네. 폐가들이 많죠 보면. 네. 또 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아이들도 없고 노인들만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노인들이 또 세상을 떠나면 그냥 빈집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팔리지는 않고 이제 그래서 네 집 중에 한 집이 빈집인데 네. 이것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서울에서도 네. 2050년 되면 빈집이 네. 약 한 31만 가구가 될 것으로 지금 서울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또 주택 보급률은 2050년에는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약 140%나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이 안 맞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전체 주택의 약 10.1%인 한 302만 가구 정도가 2050년에 네. 그때쯤에는 빈집으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빈집 쇼크가 우리나라보다는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많이 먼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 일본에서는 이 빈집 쇼크로 어떤 문제 현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는 게 빈집이 생기면 네. 그 동네에 빈집이 많아지면 유동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 유동 인구가 줄어들면 상권이 이제 무너지죠. 네. 그 상권이 무너지면 슬럼화돼 가지고 그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 때는 이제 사람의 훈기가 있어서 그렇죠. 괜찮은데 사람이 안 살면 거미줄이 쳐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관리가 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폐허화되는 것이죠. 뭐 네. 풀도 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범죄 집단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범죄의 소굴 또 청년 범죄들의 거기서 또 응거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상권이 감축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됩니다. 네.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 네. 또 대출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또 갚을 그 담보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경매가 되고 경매가도 하락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네.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네. 소화가 안 되니까 수요 공급이 무너져서 빈집이 증가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물량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마찬가지로 결국은 빈집이 늘어나고 네. 또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 지금 네. 1.04 정도 되거든요. 출산율이. 심각하죠, 사실. 네, 그렇으니까
지금 이 인구가 줄으니까 네. 거기에 들어갈 사람도 줄고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빈집이 늘어날 원인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럼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주택 공급 과잉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아직도 재테크를 하고 이제 헌집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빨리 팔고 새 집으로 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서 네. 새 집으로 자꾸 옮겨지니까 결국 주택은 건축하면 잘만 건축하면 팔리니까 네네. 주택 공급에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지금 주택 공급은 사실은 과다 공급 상태가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를 따르지 못하면 네. 이게 수요 공급이라는 건 주택은 새로 지은 집이나 네. 헌집이나 다 통틀어서 수요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네. 새 집은 지금 공급이 되는데 네. 수요도 되고 헌집들은 이게 수요가 이제 안 일어나니까 이사가 버리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결국 빈집이 늘어나고 이 빈집은 슬럼화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수요 공급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로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이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있는데요. 이 빈집 실태 조사라든가 어떤 빈집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시스템 제도를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까? 예, 이제 국토부도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리에 관한 그 법을 이제 결국은 이제 마련해서 특례법을 마련해서 특례법을요? 예, 빈집을 이제 부신다든지 네. 직권으로 부신다면 보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국 빈집 쇼크를 최소화하는 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특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법과 제도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이 빈집에 대한 활용성 어떤 좀 대안이 없을까요? 이제 일본에서는 네. 이 빈집을 이제 집이 없는 그 청년들한테 국가가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일반 기업이 또 매수할 수도 있겠죠. 해서 그걸 잘 관리를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뭐 신혼부부도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빈집이 많은 그런 마을은 네. 사실은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예술인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체험 마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곳을 관광 산업화 할 수도 있고 네. 또 옛날에 그 어떤 그 추억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네. 그런 장소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빈집을 그대로 슬럼화되도록 그냥 놔둘 게 아니라 네. 빈집 활용 프로젝트를 전 국민의 의견을 한번 공모할 수도 있고 네. 해서 과연 이 지역별로 네. 어느 지역의 빈집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좋은지를 모아서 네.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예술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창업 프로젝트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얼마든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사실은 그것은 슬럼화가 아니라 새로운 이 발전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수단 가치도 되겠어요?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기업이나 이게 들어오려면 이윤 창출이 돼야 네, 되는데 네. 이윤 창출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네. 그런 빈집에 대한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우선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네. 이거 지원해서 네. 결국은 경제에도 이익이 되고 청년 실업도 해결되는 네. 그런 방안을 하게 되면 이 빈집 쇼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제도들이 좀 활발히 진행되어져서 지배 개념의 소유 개념이 아니라 나누는 것, 공유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져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중국발 스모그로 답답했는데 다음 주는 날씨도 산적한 사회 문제들도 답답함이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